오늘 소개해드릴 올수리된 주택이 눈앞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한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선택사항에 따라 689평의 넓은 텃밭도 추가적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격 자체가 워낙에 저렴한 상태라 전혀 부담감 없이 취득이 가능하며 무척이나 예쁜 주택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영상에 꼭 집중해 주신 다음 모든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로 진입 가능한 왕복 2차선의 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면으론 고속도로도 위치하고 있고 고속도로까지 자차 기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상태가 되고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없는 상태라 무척이나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위치한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에 주택 사이 간격도 다소 떨어진 상태라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편이고 집 주변으로 묘지도 위치하고 있지 않아 거주하시는 데에 있어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내용도 없습니다. 영상 속으로 보이는 오늘의 집,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때 보이시나요? 정말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고 몽땅 2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523평의 넓은 토지를 전부 취득 가능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와 내용을 꼭 참고하신 뒤 오늘 물건을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장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상세한 주택 내용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 입구입니다. 상당히 넓은 도로폭을 유지하고 있고 잘 정비된 마을은 거주 환경 부분에 있어선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깊은 산속에서부터 발원돼 흘러내려오는 계곡물도 철철 흐르고 있어 기분 좋은 거주 환경이 펼쳐집니다. 계곡물의 경우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앞으로도 흘러내려오고 있으니 주택의 앞마당에서도 시원한 계곡물 소리 감상이 가능합니다. 마을 입구에서 대략 230m 정도를 들어오시면 오늘 집 앞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대략 3m 폭을 유지하니 일반적인 차량으로 진입 또한 충분히 가능하며 집 앞으로 물이 졸졸 내려오고 있어 맑고 깨끗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오늘의 집이 보입니다. 그 옆으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창고들도 보이고 있고 면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한 도로 포장까지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에 주택과도 확실히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고요. 주택의 경우 현재 리모델링이 모두 되어 있어 상당히 깨끗한 편에 실제 이용하시는 현황에 있어서 큰 불편함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전체 토지 면적은 1729제곱미터 523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이 건축된 대지가 204.7평 그리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임야의 면적이 318.2평이 되겠습니다. 임야까지 모두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야의 경우 사용성이 다소 낮은 상태라 임야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아 보이고 실제 평가된 금액도 140만원 정도에 평가돼 그 가치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평가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대부분 대지의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의 전체 면적은 95.5제곱미터 28.8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54제곱미터 16.3평입니다. 제시외 건물들이 설치된 공간을 정리하신 후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만약 텃밭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께선 집 바로 옆으로 689평의 농지를 취득하실 수 있기에 부족함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름다운 주택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상세한 주택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측면 공간으로 오시면 제시외 건물 휴게실이 보이고 있고 주택의 상태로 파악해 본다면 리모델링을 진행하신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진 않습니다. 우선 측면으로 개설된 조그마한 현황상 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면 주택 측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부터 사용했던 담벼락이 보이고 있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바로 옆으로 위치한 현황상 도로까지 모두 대지 경계면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대지 경계를 벗어나지 않아 별다른 분쟁 사항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주택 뒤편을 먼저 확인해 보면 제시외 건물 보일러실이 보이고 있고, 현재 난방은 유류 보일러, 취사는 LPG 가스를 활용 중이며 지붕을 포함해 건물의 외벽까지도 모두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택의 전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쁘게 조성된 휴게실 공간은 주택과 연결되어 있진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면 이용이 가능하고, 주택의 지대가 살짝 더 높아 석축을 이용한 돌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돌계단 옆으론 조경수와 꽃을 심어 놓으신 화단이 보이고 있고, 넓은 앞마당을 시멘트로 포장해 두셨기에 보다 수월한 관리 환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이 그리 넓지 않아 거주하시며 관리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주택의 수리 상태가 최상급이라 별도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주가 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옆 필지에 올려진 제시외 건물 옆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진입로가 있으며 바로 뒤편으론 나지막한 임야가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구조는 판넬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66년 3월 1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된 상태라 사용 승인날은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지붕과 물바지, 그리고 외벽과 샤시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고, 예쁘게 조성된 휴게실 공간도 안정적이고 즐거운 시골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요건들은 모두 잘 갖추고 있고, 주택의 옆으로 그 흔한 축사도 하나 없으며 마을의 텃세와 발전기금 따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턴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면과 주변 환경 확인해 본 뒤 물건지의 주소와 금액적인 내용까지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면입니다. 현재 두 필지로 나눠진 상태지만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고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대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없습니다. 우선 오늘 매각에 포함된 필지는 전체 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두 필지는 현재 표시되는 대지가 되고, 다른 두 필지는 대략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임야는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 평가된 금액도 140만원 정도가 되니 크게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설명을 드려보면, 주택이 건축된 대지의 경우 331제곱미터 100평이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대지는 346제곱미터 104.6평입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대지의 면적은 677제곱미터 204.7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1번 대지의 일부가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이며 바로 앞 하천과 저촉되는 점을 감안해 평가됐습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의 경우 현황상 도로로서 사용 중이고, 대부분 국유지 하천과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전혀 없고, 도로 폭이 3m를 유지하기에 차량을 통해 접근하시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넓은 텃밭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개별 사건으로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신다면 689평의 넓은 토지 또한 취득이 가능해 저렴한 금액대로 무척이나 넓은 텃밭 취득 또한 가능합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의 경우 판넬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54제곱미터 16.3평이고 사용 승인날은 1966년 3월 1일입니다. 현재 앞서 보신 그대로 모두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옆으로 제시외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의 바로 옆으론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가 있고, 면적은 10제곱미터로 3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파이프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휴게실 공간이고, 면적은 22.5제곱미터 6.8평이 되며, 제시외 건물 리을번은 판넬조의 함석 지붕으로 이루어진 보일러실, 면적은 3제곱미터로 0.9평입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미음번은 목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6제곱미터로 1.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설치된 조그마한 창고의 경우 이동이 가능하기에 별도로 기재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95.5제곱미터 28.8평이 됩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바로 앞으로 임야가 위치하지 않아 좋은 전망과 밝은 채광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상당히 조그마한 마을 속으로 건축된 주택입니다. 마을 속으로 최근에 거래된 전원주택도 위치하고 있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 스트레스 없이 조용한 거주가 가능한 곳이며 무엇이 됐건 2천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설명드리고 물건지의 주소와 정확한 내용 그리고 가격 정보까지 한 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청송, 영덕, 의성, 안동, 영양 등이 위치하고 있고 청송 군청까진 자차 기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은 편으로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더라도 그리 오래 걸리는 위치는 아니며 주변으로 주황산 국립공원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남서측 방향으로 청송군청과 청송 IC가 보이고 있고 동측 방향으론 동청송 영양 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물건지 주변으로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자차 기준 10분 거리에 위치한 청송군청 방면을 이용해 주신다면 수많은 생활 편의 시설이 이용 가능하기에 큰 불편함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마을 주변 그대로 버스 정류장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렴한 중고 차량이라도 한 대 구비하신 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변 환경은 보시는 그대로 조그마한 마을과 여러가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린 4개의 물건들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지금 표시되는 동떨어진 두 필지는 지목이 임야에 가치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이지만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기에 전부를 취득하시게 됩니다. 일단은 전부 취득하신 뒤 소유자분이나 다른 분께 매도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토지 중 주택과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 대지입니다. 대지는 전체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앞으론 국유지 하천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진행 중인 관련 물건 번호 3번 토지까지 모두 낙찰받으신다면 엄청나게 넓은 농지까지 소유자 가능해 완벽한 귀촌이 가능합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977 관련 물건 번호 1번이고요. 넓은 텃밭을 함께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물건 번호 3번까지 모두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 228번지 외 세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대지와 임야입니다. 현재 감정가격은 2,060만 원에 평가됐고 신건 상태로 진행 중이기에 동일한 금액대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택이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상세한 금액을 확인해보면 현재 최저가격에서 1회 유찰시마다 30%씩 낮아지고 1회 유찰시 1,400만 원, 2회 유찰시 1,0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며 4회차엔 7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토지의 경우 평당 4만 원에서 9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는 별도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전체 2,800만 원에 평가됐고 별도로 취득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기에 응찰하시기 전 소유자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39,000원이고 2회차엔 27,000원, 3회차엔 19,000원, 4회차엔 만원대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건 현재 매각 중인 임야까지 모두 포함해 나온 결과이고 실제 사용 가능한 대지 면적을 비율로 계산 시 평당 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지만 낙찰 시 청구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적당한 금액으로 소유자분과 협상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시거나 지료계산법에 따라 지료를 청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지료를 납부하신다면 2천만 원을 투자하신 뒤 월세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건물 소유자분께서 지료를 미납하신다면 미납된 지료를 바탕으로 경매 처리를 진행하신 뒤 여러분이 저렴하게 취득하시면 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매각에 포함된 대지와 임야의 전체 면적은 1729제곱미터 523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95.5제곱미터, 28.8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준보전 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판넬조의 강판기와 지붕, 제시외 건물들은 파이프조, 판넬조, 목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66년 3월 1일이고 현재 미등기 상태의 건물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매각 중인 토지에 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전체 4필지로 이루어진 토지들 중 지금 표시되는 2필지의 대지만 쓸만하고 아래편 2필지의 이면은 감정가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가치가 있는 이면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대지만 취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편으로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경우 매각 제외 상태로 지정되어 있고 감정가격 자체가 높지 않아 추가적으로 취득하시기 좋은 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니 추후 철거를 진행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공부와의 차이점을 보시면 토지 중 일부가 현황상 도로로서 사용 중인 내용이 표시되고 아래편 내용을 보시면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 소재, 통칭 논골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위 환경은 보통시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되고 토지들은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완경사 지대 내에 위치하며 주거용 건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은 현재 매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건물들의 경우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신원 미상의 2분이 등재되어 있는데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마을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라 전해 들었지만 서류상으로 본다면 확실히 다른 분으로 보여지니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건물 등기부가 없기에 토지 등기부만 보시면 2009년도에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으셨고 2013년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